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녀입니다. 얼마 전 상견례를 하였는데 도저히 그런 시어머니하고는 평생 가족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남자와의 결혼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상견례를 나갔던 남동생도 제 선택을 존중하고 잘한 것 같다고 하였고 아빠도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남자의 부모님들이 많이 무례한 것 같다며 만약에 제가 계속 결혼한다고 하면 제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에 드셨는지 며칠째 누워만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엄마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설득 및 위로도 해드렸지만 여전히 속상해 하셔서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그 남자와는 6년 연애를 하였고 저보다 2살 많습니다. 둘 다 나이가 결혼 정년기여서 올해 여름에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 받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도 그 남자 집에 여러 번 갔었고 그 남자도 저희 집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청각장애인이 된 것까지 모든 내용과 상황을 그 남자와 그 남자 가족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귀가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시냐면서 가볍게 안부 정도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는 그 남자도 어이가 없었고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맛있다면서 식사만 하시는 그 남자의 아버지도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없어서 잘 못 먹고 잘 못 쉬어서 그런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귀가 왜 망가지냐면서 혹시 저도 결혼한 이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자기 아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저한테 정말로 건강한 것 맞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 돈이 많았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귀를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었냐며 혹시 자기 아들이 돈벌이 좋으니 그 돈으로 치료받으려고 서둘려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황당한 말에 아빠는 얼굴이 엄청 굳어지시면서 식사를 멈추셨고 제 동생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엄마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꾹꾹 참으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엄마의 귀에 관한 설명과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냐면서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황당했던 것은 그 남자의 어머니께서 요즘 시대의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면서 신혼집은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심지어 직업도 의사이어서 어디에 내놔도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남자인데 저는 학벌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도 평범하고 집안에 장애인도 있다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족한 쪽이 더 많이 해오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무례한 소리가 들어가면서 상견례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남자에게 잠깐 둘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머니의 말씀 중에 틀린 것도
이상한 것도 없다면서 다 맞는 말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견례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남자 집안만큼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돈 없다고 무시당할 만큼 가난한 집안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가족들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많다고 하시니 제가 그쪽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감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며느리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한 뒤에 가족들 보고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소리냐면서 난리를 피우길래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 여자라서 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준다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오는 그 남자의 연락도 무시한 채 그 남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정리 및 팔고 나니 제법 돈도 생겼고 결혼 준비도 아직 알아보기만 했을 뿐 딱히 결제 및 예약한 것도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와서 그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한 설명은 들은 엄마와 같이 못 갔던 수험생 여동생이 엄청 속상해하였습니다. 특히 여동생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결국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쏘아 붙였고 저와 남동생은 그런 여동생은 말리긴 하였지만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남자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 및 판돈으로 많이 속상해하시는 엄마와 아빠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렸지만 여전히 속상해하시는 중입니다. 저는 뭐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결혼해서 저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기 전에 빨리 알고 결혼을 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알아채지도 못하고 상견례까지 해서 이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난 엄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이겨내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